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아이디어만으로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갈 수 있다고 한다면 대출 받아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창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에 따라 달라요. 그 트렌드가 어떤 거냐? 정책이거든요. 보면 어떤 정책이냐 하면은 요즘에 ESG, 지속 가능한 기업을 뜻하기도 하지만 친환경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거. 그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기업의 대상에 개발하는 항목이 환경을 지키는 거에 관련돼 있다 하면은 더 지원이 잘 되는 그게 요즘 트렌드, 정책에 부합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로봇, AI, 플랫폼, 시스템 개발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었죠.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지원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라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목차별로 작성해야 되고 뭘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이제 로직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상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 발표 부분도 해야 되는 말들이 존재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구난방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뒤에 딸려오는 질의응답 어마어마하게 날카롭게 들어올 건데 굉장히 딥에 딥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좀 오래 하지 않으면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상될 수 있는 질문들은 사실 각 사업자의 유형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춤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패턴들은 다 존재해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의 좀 대비책을 갖고 나가면 순간 들어오는 질문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바쁘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직원을 뽑아야 되고 금융권을 활용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회사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뒤에는 갑자기 세금이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사업, 정책 자금이라든지 금융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게 거의 99%. 제가 수백 명의 대표님들을 컨설팅하면서 느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인건비, 보통 이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데 한 명만 고용하더라도 못해도 연봉이 2천, 3천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건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플랫폼이나 이제 IT 쪽은 개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원자재나 재료 같은 걸 사는 데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 운영하면서 세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임대료라든지 뭐 그런 비용들이 발생되는데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면 그냥 다 쓸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식비로도 쓸 수 있나요? 회식비로는 조금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잘못 쓰면은 뭐 잡혀가나요? 잘못 쓰면 뭐 잡혀가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금액이 다시 환수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적으로는 이제 뭔가 사용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면은 그만큼의 비용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거의 발생이 되진 않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표님들이 이제 매출이라던가 직원 관리라던가 거래처 관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외에 중요한 거는 이 서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금에 관련된 서류 준비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신청 시점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공단에서 보증기관에서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걸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대표님들이나 예비 창업 이런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에 대해서 1억에서 더 많이는 5억까지도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하시면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잘 체크하셔가지고 회사 성장하는데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을 꼭 이 권리를 찾아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대학생이라든지 청년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이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청년의 나이 기준은 만 39세까지이기 때문에 길면 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혜택이 금리가 1%대가 된다거나 지원 사업에서 무상으로 1억 원씩 지원 받는다거나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내가 내 돈 들이지 않고도 회사를 만들어서 굳건하게 좀 사업자를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아이디어만으로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창업 패키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이디어로만으로 다 진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 받아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출에 쫓기지 않고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돈 버는 레시피의 정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